한국 산에서 조난당했던 미국 여군이 생명의 은인과 결혼한 후 시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진 며느리 바보가 되었습니다. 국제결혼을 반대했던 양가 부모님들과 1년 넘게 갈등했던 미군 정보부 소령 엘리사 카터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여자가 이 집안 살림을 하겠니? 너만 힘들지 않겠냐며 강력히 반대했던 시어머니는 물론 넌 대령까지 갈 수 있는 인재야. 왜 한국에서 멈추려 하니라고 했던 아버지까지도 말이죠. 15개월간 끝까지. 국제결혼을 반대했던 양가 부모님들이 결국 엘리사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 한 그릇을 계기로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한국 땅을 밟은 엘리사가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그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시어머니 쪽에서 먼저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야 라며 깜짝 놀랄 애정 표현을 해왔다고 합니다. 외국인 며느리를 걱정스럽게 여겼던 시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미군 소령에서 한국 며느리가 된 엘리사의 놀라운 경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사 카터입니다. 36살이고요. 미국 육군 정보부 소령으로 복무하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복무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텍사스 달라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미군 장군이셨고 어머니는 간호사였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세계 곳곳에 미군 기지를 옮겨 다니며 살았죠. 독일, 일본, 필리핀. 그래서 다른 문화에 대한 적응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군인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한국전쟁에 참전하셨고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을 겪으셨죠. 어머니는 처음에 제가 군인이 되는 걸 반대하셨어요. 여자가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하려고 하니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군복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대학에서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바로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군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정보부에서 15년간 복무하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도 파병을 나갔었어요. 동료들은 제가 대령까지 진급할 거라고 했죠. 실제로 그럴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2023년 가을이었어요. 한국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게 된 거죠. 코브라 나이프라는 작전명이었는데 야간 정찰훈련이었습니다. 경기도 연천 지역이었어요. 산악지대가 많고 험한 곳이더라고요. 한국에 처음 와봤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아버지께서 한국전쟁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대해 궁금했었는데 직접 와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더라고요. 훈련 전날 밤에 동료들과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갔었어요. 김치찌개를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매워서 물을 계속 마셨죠. 그때 식당 아주머니가 괜찮냐고 한국말로 물어보시는데 저는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못했거든요. 그날 밤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훈련이 시작되고 몇 시간 후에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낙오됐어요. 이등병 톰슨이었는데 무전이 끊어진 거예요. 저는 팀장으로서 그를 그냥 둘 수 없었죠. 잠깐만, 톰슨을 찾고 와야겠어 라고 말하고 홀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사실 그때 다른 동료들이 말렸어요. 너무 위험하다. 구조대가 올 거다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군인으로서 팀원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게 제가 배운 군인 정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급변했어요. 한국의 가을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러운 줄 몰랐거든요. 안개가 짙게 끼더니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완전히 차단됐죠. 무전기도 먹통이고 GPS 신호도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정말 당황했습니다. 15년간 군복무를 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젖은 옷 때문에 체온 손실이 심했죠.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구조대는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야간 작전의 위험 때문에 구조팀이 철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혼자라는 사실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있으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부모님 생각도 나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라는 후회도 들고요. 그때 처음으로 군인이 된 걸 후회했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드는 게 느껴졌어요. 괜찮으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한국말이었어요. 저는 영어로 도와주세요라고 간신히 말했죠. 그 순간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요. 그 사람은 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고 비상담요로 감싸주었어요. 따뜻한 물도 마시게 해주고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라고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서 말해주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안심이 되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이 떠난 후였어요. 옆에는 메모 하나만 남아 있었죠. 이제 안전합니다. 다시 만나 뵐 일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죠. 어둠 속에서 뒷모습만 흐릿하게 기억날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뒷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는데 걸음걸이가 정말 당당했거든요. 구조대가 와서 저를 발견했을 때 저는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어요. 누군가 완벽한 응급처치를 해준 덕분이었죠. 의무병들도 누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처치했느냐고 놀라더라고요. 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완벽하게 저를 구해준 걸까요? 기지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그 사람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데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게다가 왜 자신의 신분을 숨겼을까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사람은 없다는 답만 돌아왔어요. 공식 기록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유령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실존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후에 제가 덮고 있던 비상담요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안쪽에 작은 마크가 있더라고요. KURSOF라고 쓰여 있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한국 특수전사령부 마크였습니다. 아, 한국 군인이었구나. 그제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말로 말했는지, 왜 그렇게 전문적인 구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가 됐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어요. 왜 자신의 신분을 숨겼을까요? 저는 민군협력 담당관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문의해봤어요. 혹시 그날 밤에 구조 작업에 참여한 한국 군인이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돌아온 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런 이름의 장교는 없습니다. 완전히 막다른 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저는 계속 그 사람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어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밤마다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그 사람의 목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사라진 뒷모습까지. 그 모든 게 너무나 생생했죠. 혹시 꿈이었나 싶기도 했지만 남겨진 메모와 담요가 그것이 현실이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에서 열린 국방교류 세미나에 초청받아 갔는데 전시된 사진들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밤 저를 구해준 그 사람과 닮은 남자가 있었거든요. 심장이 정말 빨리 뛰었어요. 이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사진 아래에는 한미연합훈련 참가자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즉시 세미나 담당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죠.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2023년 가을 훈련 당시 촬영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 훈련이었거든요. 제가 구조받았던 그 훈련 말이에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런 구조 작전이 없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동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혹시 이 사람 아세요?라고 물어봤는데 모두들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한 명이 말하더라고요. 특수전사령부 소속인 것 같은데 훈련 후에 전출됐다고 들었어요. 전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규정을 어기고 저를 구해준 거라면 그 대가로 전출을 당한 건 아닐까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사진 속에 그 사람이 정말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었죠. 세미나가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는 한 가지 더 시도해봤어요. 한국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한 거죠.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말이에요. 그 동료는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비공식적으로만 물어볼게요. 며칠 후 그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양구 쪽으로 전출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양구라고 하니까 강원도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말이에요.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상급자에게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한국 문화 체험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거짓말이었죠. 진짜 목적은 그 사람을 찾는 거였거든요. 다행히 허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거의 못했거든요.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한국어 앱도 다운받고 온라인 강의도 들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같은 문장들을 수없이 연습했죠.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강원도로 가는 것이었어요. 특수전사령부가 있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양구라는 곳이었는데 서울에서 버스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정말 아름다웠지만 그날 밤에 무서웠던 기억도 함께 떠올랐어요. 숙소를 잡고 며칠 동안 부대 근처를 서성거렸어요. 하지만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냥 근처 카페에 앉아서 지나다니는 군인들을 지켜보기만 했죠. 혹시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면서요. 카페 사장님이 저를 신기하게 보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니까 정말 놀라셨어요. 이런 시골까지 왜 왔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한국 문화를 배우러 왔다고 둘러댔죠. 사장님은 친절하게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부대 근처 정비소에서 누군가 차를 고치고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남자였는데 뒷모습이 어딘지 나찍더라고요. 어깨 너비, 키,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게 그날 밤 본 그 모습과 똑같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사진에서 본 얼굴과 똑같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라고 한국어로 말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문장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그 사람이 맞았구나 하는 안도감과 드디어 만났다는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 사람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 숨으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에 공용 장비 회수라는 명분으로 허가를 받아서 저를 찾으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는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었어요. 마지막 교신에서 목소리 패턴이 이상했어요. 뭔가 위험하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그 사람은 무전으로 제 목소리를 들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던 거죠. 군인으로서의 직감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어떻게 이상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보통 때와 톤이 달랐어요. 약간 떨리는 느낌이었고 말끝이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위험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때 상황을 떠올려 봤어요. 분명히 그때 저는 당황해 있었거든요. 팀원을 찾지 못해서 초조했고 날씨도 나빠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미묘한 변화를 알아챌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전출을 당하신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예정된 전출이었어요. 다만 시기가 좀 앞당겨진 것뿐이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분명히 제 일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의 이름은 서하진이었어요. 35살이고 특수전사령부에서 12년째 복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 춘천 출신이라서 이 지역 산악 지형을 정말 잘 안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산에서 뛰어놀았다고 하니까 그럴 만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저를 찾을 수 있었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 산은 제 집 같은 곳이에요. 어디서든 길을 찾을 수 있거든요. 겸손하게 말했지만 정말 대단한 실력이었던 거죠. 저는 하진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는 단순히 군인이 아니라 정말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정말 무서웠을 텐데 괜찮았나요? 라고 물어보는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죄송해요. 제 때문에 피해를 보신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명령 때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선이었으니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저는 그런 하진 씨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서 일주일을 더 머물렀어요. 하진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걸 배웠죠.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전통차도 마셔보고요. 하진 씨는 정말 좋은 가이드였어요.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정말 기뻐했어요. 발음이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칭찬해주면서요. 사실 아직 서툴렀는데도 격려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덕분에 한국어 공부에 더 자신감이 생겼죠. 함께 갔던 춘천 명동 거리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닭갈비를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하진 씨가 어때요? 맛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정말 맛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진 씨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소양 강댐도 구경했어요. 정말 큰 호수더라고요. 하진 씨가 어릴 때 여기서 자주 놀았어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모습을 상상해보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은 멋진 군인이지만 어릴 때는 장난꾸러기였을 것 같았거든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앞으로도 연락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물론이죠. 꼭 연락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진 씨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정말 아쉬웠어요. 이제 막 알게 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헤어지기 싫을까요? 하진 씨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조금 떨리더라고요. 미국에 돌아온 후부터 우리는 정말 자주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죠. 오늘 날씨 어때요?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시차 때문에 실시간 대화는 어려웠지만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어요. 하진 씨는 한국의 사계절에 대해 알려주었고 저는 미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서로의 문화를 배워가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봄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설렜어요. 2달 정도 지났을 때 하진 씨가 손편지를 보내줬어요. 정성스럽게 쓴 한글 편지였는데 번역 앱 도움을 받아서 읽어봤어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마음도 똑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영상통화도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하진 씨는 화면으로 봐도 정말 멋있었어요.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특히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새로운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저는 워싱턴에서 복무하고 하진 씨는 강원도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시차만 해도 14시간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하진 씨는 밤늦게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죠. 게다가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자유로운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보안 때문에 함부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훈련이나 작전이 있으면 며칠씩 연락이 안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불안했어요.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감정에 설레기도 했고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하진 씨는 제게 한국의 사계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미국의 일상을 공유했어요. 사소한 일상까지도 나누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6달이 지나면서 현실의 벽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만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휴가를 내서 한국에 가려고 해도 부대 사정이 있으면 불가능했고 하진 씨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특히 힘들었던 건 시간이었어요. 저희는 매일 밤 잘 자요 하는 인사를 나누는 게 유일한 실시간 소통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어느 한쪽이 훈련에 들어가면 며칠씩 끊어지곤 했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그런데 진짜 시련은 그해 여름에 찾아왔습니다. 제게 중동 파병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시리아 근처 지역으로 6개월간 파병을 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하진 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파병 명령이 떨어졌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하진 씨의 답장은 한참 후에 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라는 짧은 메시지였는데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더 큰 문제는 파병 지역이 통신이 제한되는 곳이라는 거였습니다. 보안상 개인적인 연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진 씨에게 전했을 때 영상통화하면 너머로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얼마나 연락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2달은 완전히 연락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하진 씨의 눈에서 슬픔이 느껴졌어요. 저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설상가상으로 하진 씨에게도 특수작전 배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8주간 진행되는 극비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연락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하진 씨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우리 둘 다 동시에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파병 출발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서로 말은 별로 못했지만 그냥 화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어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꼭 안전하게 돌아와요. 그리고 화면이 꺼졌을 때 저는 혼자 울었어요. 중동에서의 2달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하진 씨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도 하진 씨였어요. 연락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보낼 수는 없었지만 마음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매일 하진 씨에게 쓰는 일기 같은 편지를 썼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하진 씨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도 저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만날 수 없는 시간 동안에도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드디어 파병에서 돌아온 날 저는 곧바로 하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돌아왔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바로 왔어요. 저도 어제 복귀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타이밍이었어요. 그날 밤 영상통화를 했을 때 우리 둘 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진 씨는 더 까맣게 그을렸고 저도 중동의 강한 태양 때문에 피부가 거칠어져 있었죠. 하지만 서로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라고 동시에 말했을 때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마음이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는 제 질문에 하진 씨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하진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라고 되물었을 때 하진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쟁보다 우리가 더 어렵더라도 함께 이겨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로맨틱한 프러포즈였거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네, 좋아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결정하자마자 더 큰 벽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가족들이었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한국 군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어요. 넌 대령까지 갈 수 있는 인재야. 왜 한국에서 멈추려 하니? 아버지는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과 결혼하면 내 경력에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화가 너무 달라. 언어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른데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실용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그런 걸로 막을 수 없잖아요. 하진 씨 쪽도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어머니가 강원도 시골 분이시라서 더 보수적이셨던 거죠. 미국 여자가 이 집안 살림을 하겠니?
너만 힘들지 않겠냐고 걱정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김치도 못 담글 텐데, 명절 음식은 어떻게 만들고, 시부모 모시는 것도 모를 텐데, 하진 씨 어머니의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며느리 역할을 외국인이 할 수 있을지 의문이셨던 거죠. 양쪽 가족의 반대가 이렇게 심할 줄 몰랐어요.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데 왜 주변에서는 모두 반대하는 걸까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하진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각자 가족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진 씨 어머니에게 한글로 손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정성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번역 프로그램 도움을 받아서 정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어머님께 저는 하진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비록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한국 요리도 배우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썼어요. 하진 씨는 더 대담한 결정을 했습니다. 직접 미국으로 와서 제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한 거예요. 허가를 받아서 휴가를 내겠어요.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 성격 정말 까다로우신데라고 말렸지만 하진 씨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제대로 된 관계라면 이런 과정은 필요해요. 도망갈 수는 없죠. 그 말을 들었을 때 하진 씨가 정말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진 씨가 미국에 오기 일주일 전부터 저는 정말 긴장됐습니다. 아버지와 하진 씨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버지는 정말 엄격한 분이라서 하진 씨를 좋아하실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드디어 하진 씨가 워싱턴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하진 씨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나온 모습이 진짜 신사 같았거든요. 긴장돼요라고 말하는 하진 씨를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 저녁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와 하진 씨가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군인이라서 그런지 서로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분위기가 정말 팽팽했죠. 왜 우리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라는 아버지의 직접적인 질문에 하진 씨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엘리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평생 지키고 싶습니다.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같아요.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조금 누그러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도 하진 씨의 진정성을 느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죠. 엘리사가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적응 잘할 거라고 확신해요. 하진 씨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도 용기가 났습니다. 정말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지만 그래도 함께 이겨내고 싶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저희에게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하진 씨 어머니께 보낸 한글 편지에 대한 답장이 온 거예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였는데 번역기로 읽어보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엘리사야, 내 마음을 알겠다. 서툰 한글이지만 정성이 느껴진다. 우리 하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어머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진 씨도 미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만남이 생각보다 잘 풀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긴장했는데 아버님이 제 군 경력을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께서 하진 씨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내 실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엘리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때 하진 씨가 평생에 걸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답변을 들은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해요. 좋다. 하지만 엘리사가 한국에서 힘들어하면 언제든 미국으로 데려와라. 조건부 승인이었지만 그래도 허락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양쪽 가족이 한국에서 만나는 날이 왔어요. 저는 정말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공항에서 하진 씨 가족과 함께 부모님을 맞이했을 때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하진 씨 어머니께서 서툰 영어로
웰컴 투 코리아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제 어머니도 고맙습니다라고 한국어로 인사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뭉클했어요. 가장 중요한 시험은 제가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드는 거였어요. 하진 씨 어머니를 위해 김치찌개와 감자전을 준비하기로 했거든요. 사실 몇 주 동안 한국 요리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요리하는 날 아침, 정말 긴장됐어요. 하진 씨가 옆에서 괜찮을 거야. 마음만 있으면 돼라고 격려해줬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김치찌개 국물 맛을 볼 때마다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자전을 부칠 때는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첫 번째 것은 너무 태워서 버렸고 두 번째부터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진 씨 어머니께서 부엌에 들어오셔서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실 때 저는 더욱 긴장했어요. 아이고, 고생하네. 어머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더니 옆에서 도와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감자전 뒤집는 법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게 나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제가 만든 음식을 모두 함께 먹었어요. 하진 씨 어머니께서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드시더니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인지 예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제 아버지도 감자전을 드시면서 이거 정말 맛있다. 엘리사가 이런 요리도 할 줄 아는 줄 몰랐는데 라고 놀라셨습니다. 평소에 요리에 관심 없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배운 걸 보시고 진심을 느끼신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에는 하진 씨와 함께 동네 시장에 갔어요. 어머님이 시장 구경도 시켜드려야지라고 하시면서 직접 안내해 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 전통시장이 정말 신기했어요. 온갖 냄새와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가 넘쳐났거든요. 시장 상인들이 저를 보고 신기해하셨어요. 어머, 외국인이네. 어디서 왔어? 하진 씨 어머니께서 자랑스럽게 우리 며느리야. 미국에서 왔어라고 소개해 주셨을 때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한국 남자랑 결혼하려고 고생할 텐데라고 농담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서툰 한국어로 괜찮아요. 사랑해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웃으면서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하진 씨 어머니께서 제 부모님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하진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해요. 눈시울이 붉어지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울컥했어요. 제 아버지도 하진 씨의 군 경력을 자세히 알아보신 후에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명예 표창을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 정말 성실한 군인이네. 하진 씨의 복무 기록을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계급은 포기해도 명예는 남길 수 있어. 아버지께서 하진 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믿어볼게.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집으로 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진 씨 어머니께서도 마음을 완전히 여셨어요. 저런 착한 아가를 어디서 찾겠니? 우리 하진이가 복이 많구나.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결혼 허락이 떨어졌어요. 양쪽 가족 모두가 축복해주는 결혼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날 밤 하진 씨와 함께 산책하면서 정말 꿈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하진 씨도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결혼 준비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두 나라의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였어요. 군대를 그만두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거든요. 하진 씨는 강원도 양구에 있는 군인가족 아파트를 구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적응해보자. 나중에 전역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도 있고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모든 계획이 설렸습니다. 결혼식은 한국식과 미국식을 섞어서 했어요. 한복도 입어보고 웨딩드레스도 입었습니다. 패백 의식을 할 때 하진 씨 부모님께 절을 올리는데 정말 떨렸어요.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한국어로 인사드렸을 때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아파트 이웃들과 인사하는 것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모든 게 배워야 할 일들이었거든요. 하지만 하진 씨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줬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이웃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군인가족 아파트라서 다들 서로 잘 아는 사이였는데 저만 외국인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보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며느리라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친해졌습니다. 특히 옆집 아주머니가 정말 친절하셨어요. 한국 생활 힘들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김장할 때도 불러서 가르쳐 주시고요. 김장하는 날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는 거였는데 저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배추 절이는 것부터 양념 만드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신기했어요. 엘리사 언니, 손이 정말 예뻐요. 김치 담그기 딱 좋겠어요. 젊은 아주머니가 농담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김치 양념이 손에 묻어서 매웠지만 다들 웃으면서 도와주시니까 즐거웠어요. 명절 때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추석에 하진 씨 고향에 가서 차례를 지내야 했거든요. 제사 음식 만드는 것부터 절하는 순서까지 모든 게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지만 여전히 떨렸어요. 괜찮아. 마음만 있으면 돼. 하진 씨가 계속 격려해 줬지만 저는 실수할까봐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시댁 가족들이 모두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무사히 지낼 수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시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우리 문화를 따라주니 고맙다. 진짜 우리 가족이 됐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진 씨와 저는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만들었어요. 영어와 한국어로 된 가정 문화 수첩을 만든 거예요. 한국의 전통이나 예절, 그리고 미국 문화에 대해서도 서로 기록해놓고 공유했습니다. 결혼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매일 훈련이야. 하진 씨가 웃으면서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매일매일이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이 힘들기보다는 재미있었어요. 2년이 지난 후 하진 씨가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군인들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한미 커플들을 위한 상담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문화 차이와 적응 과정을 다른 커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국제군 교류 분야에서 자문 역할도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날 구조 사건으로 시작된 사랑 이야기라는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정말 인상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날 작전에서 얻은 가장 큰 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해보다가 답했습니다. 그날 구조된 건 제가 아니라 제 인생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하진 씨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진 씨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의 답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녀는 내가 지켜야 할 작전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함께 살아갈 인생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미션이지만 가장 행복한 임무예요. 지금 돌아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산에서 길을 잃지 않았다면 하진 씨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는 정말 행복합니다. 한국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가정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아이들도 생기겠죠. 그러면 정말 완벽한 한미 가족이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